우리 연말에는 송년 모임, 술자리 약속들이 참 많죠. 그런데 자칫 분위기에 취해 과음을 하게 되면 숙취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고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숙취에 대해 그리고 또 음주에 대해서 우리 건강 지켜가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추운데 여전히 시원하다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네. 건강 잘 지키고 계신 우리 원장님. 오늘은 숙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원장님도 술 꽤 즐기시는 편이시죠? 좋아합니다. 그러면 숙취 없으세요? 있을 때도 있죠. 어. 그러나 최대한 이제 관리를 하면 네. 숙취 없는 음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숙취는 어떻게 겪으세요? 원장님의 경우? 저는 크게 오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옛날에 젊을 때 보면 주로 두통? 이 이제 주로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뭐 요새는 거의 느껴본 적은 없는데 살짝 띵? 뭐 이 정도? 네. 많이 먹지 않으니까요. 네. 그럼 숙취는 많이 마실 경우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과하게 내 주량보다 과했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빠르게 먹었어도 생길 수 있고요. 아. 또는 이제 술의 종류라든지 또는 먹는 방법들이 빠른 것 말고도 막 섞어 먹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안 좋고 또 빈속에 먹는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체가 시간당 분해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이 정해져 있고 개인적 차가 약간 있지만 네. 그것을 오버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어서 다양한 경우에 숙취가 발생합니다. 빈속에 그러니까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서 난 안주랑 같이 안 먹어. 안주 먹으면 배불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만용이죠. 만용이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용입니다. 자, 오늘 숙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나는 숙취로 이런 경험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샵 0999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증 해소해 보시고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한의학에서는 숙취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술이라는 것은 네. 열이 있고 또 이제 항상 아무리 도수가 낮은 맥주라 하더라도 네. 그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몸에 온기가 느껴지고 그렇죠. 이렇게 네. 대사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네. 즉 알코올의 작용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이런 알코올을 한방에서는 습열이라고 합니다. 몸에 들어간 수분 종류가 몸에 들어와서 열을 일으키는 경우 이제 습열이고 이제 습열이 인체 대사에 작용하는 것은 이제 내 몸이 저런 게 들어왔으면 이뇨시키려고 합니다. 수분 계열이니까. 네. 그러니까 신장이라든지 간에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위장을 지나가면서 위와 소장과 대장을 훑고 지나갈 테고 그런 에너지 대사가 급격히 일어나다 보니까 기운도 딸릴 테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간 독성, 신장 독성 이외에도 그런 다양한 이제 생리적 반응이 문제가 이제 생겨서 병리적 형태의 증상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장기에 어떤 데미지를 줬느냐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체질별로 아까 숙취를 느끼는 게 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체질이 숙취를 더 많이 느껴요? 음주 방법을 똑같이 했거나 일상적인 음주 생활을 했는데도 숙취를 더 많이 느끼는 경우는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장에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겠고요. 또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겠고요. 맞아요. 이제 그 외에도 담배를 같이 술과 같이 즐기신다든지 뭐 수면 시간이 짧다든지 이제 그 유전적인 영향에는 이제 남녀간의 어떤 차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해서 다양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숙취의 어떤 그 나타나는 증상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른 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막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좀 전에 우리 어렵다. 내용이 참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 어렵냐면 술은 너무 여러 군데의 오장육부를 손상을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오장육부가 손상을 받았냐에 따라 이제 술 드신 분들이 숙취 증세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두통 같은 경우에는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라 그래서 원래 에탄올, 술이 이제 에탄올이잖아요.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해장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산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뇨가 돼서 배설이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자체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강한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독성이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주게 되는데 그 독성이 혈관에 작용해서 두통을 일으키거나 뭐 다른 부분에 작용해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얼굴에 홍조를 일으키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이제 몸살기가 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데 물론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단일 성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학계의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코올 자체의 독성을 내 오장육부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숙취의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고 또 이제 이뇨 관계 때문에 뇌혈관이 이제 부풀었다 갑자기 부풀었다가 알코올은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안주를 딱 먹고 술을 한 잔 먹으면 이미 알코올이 먼저 흡수됩니다. 그래서 항상 음주 전에 뭘 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 알코올이 급격하게 혈류 순환을 하면 혈관이 다 팽창돼 있거든요. 특히 뇌혈관이 많이 팽창돼 있다가 이제 아침에 배설되면서 쭈그러들면 미처 늘어났던 혈관이 쭈그러들지 못하면서 쥐어짜는 듯한 두통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흔한 이제 증상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숙취 증세들을 보이게 되죠. 숙취에 대해서 좀 여쭤보다 보니까 문득 취한다라는 게 어떤 기준일까? 이 궁금증이 좀 생겨요. 네. 왜 어떤 분들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취했을 때 그 증상을 보면 약간 이렇게 업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증상들이 다 다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취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알코올이 들어와서 이제 혈관을 일단 팽창시키기 때문에 빨개지죠. 그리고 또 뇌혈류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작용이 대부분의 어떤 이제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작용하지 않고 어느 부위 다른 부위에 작용하면 또 다른 증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비틀비틀거리고 술 먹으면 팔다리 기운이 없어요. 비틀비틀은 이제 다리에 기운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제 뇌에 작용해서 뇌의 전정기관이 내 그 움직임을 파악해서 뇌에 줘야 되는데 시상하부 쪽으로 줄 때 오차가 좀 발생하면 또는 시력에 문제를 주거나 이럴 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어느 부위에 가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이제 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이 끊기는 경우는 왜 그래요? 이제 블랙아웃 신드롬이라 해서 뇌에 강력하게 작용했을 때 단위 시간당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 또 누적된 양이 너무 많았을 때 뇌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습관적으로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면 계속 끊기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숙취라는 것이 보통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술 먹는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취해서 기분 좋은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면 졸립다 하죠. 또는 아우 속 안 좋아 아프다. 미식거리다 술 먹는 중에 머리 아프다 이런 것과의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숙취가 술 먹는 중에 일어나서 야 저 술 해독하느라고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 뇌가 정지하고 다른 걸 다 끊어버리는 거죠. 수면 상태로 돌입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블랙아웃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명칭으로 부르게 되죠.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서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자주는 안 먹고요. 한 달에 3, 4회 정도 먹는데 어쩌다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중간중간 기억이 없습니다. 주량은 소주 2-3병 정도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주량이 소주 2-3병? 이 본인의 주량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이제 대부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나는 취기가 살짝 올 때 병원에 오면 특히 저랑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은 주량을 확 줄입니다. 혼날까 봐. 그래서 보통 한 3병까지 드시면서 한 병 먹으면 취기가 오잖아요. 그쵸. 저희한테 주량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한 병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많이 먹을 때 얼마까지 드세요? 그러면은 3병 정도 먹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그러면 3번이요. 그중에 3병까지 드시는 날이 몇 번입니까? 그럼 3번 다요. 그러시면서 한 병이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취기가 오는 것이 주량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끊기는 것이 주량이냐. 끊긴 이후에 막 습관적으로 술을 부른다고 하죠. 그것까지 합쳐서 주량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주량이라는 것이 내가 해독할 수 있는 양을 주량이라고 하느냐, 내가 필름을 끊길 때까지를 주량이라고 하느냐, 내가 죽기 직전까지를 이제 주량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좋은 것은 취기가 느꼈을 때 술잔을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주량으로 해석하시고 내 저량을 도달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만 귀가하시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주량 계측법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시면서 보통 숙취를 느끼게 되는데 네. 내가 약간 졸린데 혹은 내가 약간 좀 어질어질한데 아니면 머리가 좀 아픈데 아니면 속이 조금 안 좋은데 그 정도가 느껴질 때 숙취가 약간 느껴지는 그 타이밍이 내 주량의 그렇죠. 마지노선. 그 음주 중 숙취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아하, 그때가 딱 주량이겠네요. 그렇습니다. 4799님께서도요. 저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울긋불긋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면 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혈관을 자극해서 빨개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시간이 유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특히 이 동아시아, 한국, 일본 같은 그 동아시아 쪽은 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분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잔만 먹어도 시뻘개져요 하시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성 작용이 바로 내 몸에 여러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은 천천히 아세트알데히드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간이 시간당 8g씩 에탄올 8g을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잠자면서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시작하면서 그냥 다 전신에 아세트알데히드가 퍼져버리기 때문에 술을 못 드시죠.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알코올 중독을 면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알코올 중독이 안 생기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혹 괜찮다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빨개져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간이 이제 질환이 오려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못하겠어. 왜냐하면 술만 간에 영향 주는 건 아니거든요. 술, 스트레스, 과로, 약물 이런 것들이 간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데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소주를 2잔 마셨는데 뻘개져. 이미 간이 해독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술을 이제 줄이신 것이 좋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혈관을 자극해서 빨개진다.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빨개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렇게 눈만 하얗거나 하얘요? 펜타처럼 아니 눈만 하얘요. 네. 눈만 빼고 빨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빨개지시는 분들도 계셔서 나는 술만 마시면 그렇게 빨개지더라.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울긋불긋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세트알데히드가 폭증을 하니까 막 컬컬컬 넘치면 이제 천천히 흘러다녀야 스며드는 건데 컬컬컬 넘치면 많이 간 데 있고 덜 간 데 있죠. 그럴 때 울긋불긋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빨개지는 것보다 울긋불긋한 게 더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주신 술은 마실수록 늘지 않나요? 이런 얘기 주셨어요. 진짜 그것이- 많이 들어봤어요. 마실수록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늘어요? 보통은 늡니다. 느는 양이 간에서 는다는 것이 간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내 몸이 자꾸 들어오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좀 천천히 분해합니다. 원래는 빨리 내가 이 정도 들어오면 그러니까 소주 한 병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로 에탄올을 분해시켰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와 이 인간은 내 주인 이상해. 야, 안 되겠다. 내 몸 간이 망가지기 전에 좀 천천히 하자라고 아세트알데히드로 천천히 분해합니다. 그러면 늦게 빨개지니까 그리고 머리가 맑으니까 내가 간이 좋아졌나 봐?가 아니고 내 몸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위기 상태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늦게 만드는 건데 밤에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부르면 나오시는 분들이 술을 평소에 많이 드셨던 분들입니다. 늦게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환이 됐고 그게 아세트산으로 만들어져야 해장이 끝나는 건데 아세트산으로 분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날 점심때 불어도 음주 테스트하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분해도 늦게 되고 네. 숙취 해소도 늦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시군요. 그러니까 마실수록 느는 게 아니라 몸에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해독되고 천천히 해소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다라는 걸로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술하고 생각하면 간을 많이 떠올리는데 간의 기능만 좋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간이 가장 연관성이 깊은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술뿐이 아니고 모든 음식, 뭐 약물까지, 뭐 양약, 뭐 한약, 뭐 음식, 하물며 당, 밥도 간으로 가게 되거든요. 일단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혈액에 실어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또 알코올은 조금씩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왈칵왈칵 들어왔을 때 그거를 다 해독을 하기 위해서 간의 이제 해독 기능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 간이 너무 많이 피곤해지면은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GOT, GPT, 감마 GP 이런 것들이 확 상승을 하게 되죠. 그 상승한다는 소리는 간 세포가 평소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어나가는 세포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간을 좀 많이 보호해주는 영양제를 먹어주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영양제라기보다 숙취 해소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몇 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뇨가 중요합니다. 내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수분을 공급해야 되겠죠. 소화관을 지나가니까 위장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독소가 들어왔으니까 독소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게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네랄 들어가 있는 이온 음료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술 마셔도 돼요? 그럼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보다 미네랄, 그러니까 해독할 때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이지 모든 뭐 영양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건강식품이 해장에 음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시 소모되는 비타민 C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아르기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 성분들이 수십 가지 성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만 모든 영양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예전에 술 마실 때 이온 음료가 좋아라고 해서 이온 음료 같이 마셨다 더 빨리 취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취해서 덜 마신 거죠. 네. 알코올이 빨리 섭취되거든요. 근데 그 빨리 그 이온 음료를 먹게 되면 수분과 미네랄이 들어가면서 얘네를 같이 해독해 주죠. 알코올 분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물입니다. 근데 물과 이온이 같이 들어가니까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마시는 겁니다. 이온 음료를. 이온 음료뿐만이 아니고 네. 단백질 종류도 같이 드시면 좋거든요. 안주를 미리 먹는 거죠. 그래서 빈속에 한 잔 먹고 시작하죠. 저희들.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주부터 먹고 어느 정도 배가 찬 다음에 음주를 시작하시면 좋겠고 이온 음료도 미리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숙취 해소제 언제 먹어야 좋은 걸까요? 술에 잘 취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술에 취해도 숙취가 없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1895님. 제대로 된 숙취 해소제는 3번 드셔야 됩니다. 3번이요? 음주 전. 네. 지금 이온 음료 드신 것처럼 30분 내지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주가 끝나자마자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드셔야 됩니다. 네. 수면 중에 해장을 도와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가 남아있을 땐 정신이 맑지 않고 피부가 뜨끈뜨끈하고 눈이 충혈돼 있고 속이 쓰리고 이런 숙취가 남아있고 화장실 자꾸 설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아침 해장용 숙취 해소 이렇게 3번을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그럼 아침에 별다른 증상이 없을 땐 2번이네요? 깔끔하면 뭐. 예. 그러면 이 숙취 해소제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마셔주면 괜찮은 거예요? 숙취 해소 이거는 좀 저기한 얘기인데 숙취 해소제가 실제로 국가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숙취 해소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소화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에 도움되는 성분에다가 한방에서 전통적으로 숙취에 도움이 된다는 한약재들 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응용해서 조금 섞어놓고서 숙취 해소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시간당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져야 원래 간에서 시간당 8g씩 수면 중에 줄어야 되는데 복용 후에 그 그램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증례가 보고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또 문제죠. 하지만 이제 소화를 시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이제 그 숙취 해소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소화제를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찝니다. 숙취 해소제 소화제로 구성된 숙취 해소를 계속 먹으면 많이 흡수되겠죠. 안주도 소화가 잘 되겠죠. 소화제 많이 먹으면 이제 비만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헛개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움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 한방 재료를 이제 응용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헛개 남은 이제 지구자라고 해서 한방 이제 약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헛개나무 말고도 그 갈근, 칡이라고 하죠. 갈근은 칡뿌리인데 네. 더 좋은 것은 갈화입니다. 칡꽃.
치꽃, 치개꽃 이런 걸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이제 대두황건이라고 해서 콩나물 아시죠? 네. 저희가 무슨 음료로도 나오고 하잖아요. 대두황건도 한약입니다. 아. 콩나물 대가리.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성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두황건 뭐 칡꽃 아니면은 지구자, 헛개나무 이런 것들이 뭐 그거 먹고 술 먹으면 괜찮아가 아니고 약간 있는 겁니다. 성분이 약간 들어 있고 이제 독소를 빼는 효과가 있다 뿐이지 맹신하시면 안 되신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런 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게 왜 술 많이 드시고 아침에 나 못 일어나 하는 아빠한테 엄마가 늘 꿀물을 타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온 음료 드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음료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탄수화물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탄수화물은 즉시 영양소이기 때문에 네. 먹자마자 기운이 나거든요. 분해가 빠릅니다. 네. 단당류, 다당류. 대표적인 게 꿀이죠. 어. 그래서 먹자마자 밤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물을 같이 먹게 되니까 이제 수분 공급도 되고 꿀이 단지 당분만 있는 설탕물이 아니고 꿀에는 이제 꿀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장용으로 많이 권장되죠. 칡즙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라는 걸 물어보셨네요. 강진성님. 칡꽃보다는 못하지만 칡즙 자체는 해독을 하고 이제 주로 열이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처방을 냅니다. 이제 열이 좀 몸이 차고 이러신 분들이 또 맥주라든지 찬 그 술을 이제 드신 경우에 그렇죠. 오히려 칡즙을 드시면 설사할 수는 있기 때문에 각 체질별로 맞게 이제 하게 되는데 칡즙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 드셔보면 금방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변도 잘 나오고 열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뒷목이나 머리 띵한 게 같이 사라지고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겠죠. 술 마신 다음 날에 머리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럼 술로 인한 두통에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 진통제를 주셨어요.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간이 이제 피로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진통제마저 간을 공격합니다. 간독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양방에서 주는 약에 거의 뭐 7~80%는 간독성이 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하물며 쉽게 먹는 우리 진통제들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간독성이 알코올 간독성에 추가되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배변을 해서 장 독소, 몸의 독소를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활동을 안 하고 눈을 감고 수면을 하면 내 몸이 해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막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따뜻하게 순환이 잘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죠.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음주와 숙취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좀 조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 하시는 얘기 있을까요? 음주는 계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네, 1년의 음주도 계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12월 달부터 술 먹어야 되니까 11월까지 운동 많이 하고 술 끊고 이런 계획. 그다음에 12월 꼭 가야 되는 게 일주일에 몇 번인지. 요거 한 번 먹었으면 최소 72시간 술을 안 먹는 게 좋거든요.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계획. 또 오늘은 꼭 가야 되는 자리라면 미리 위장을 채워놓고 이온 음료 미리 먹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확실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구조, 자기 전에 물 좀 많이 먹고 이런 조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장되게 그리고 출근 시간에 단속에 걸리지 않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음주 시간.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숙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술 약속을 몰아서 잡아요. 그죠? 나쁜 겁니다. 셋째 주 금토일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서 잡는데 그러지 마시고 방금 들으셨죠? 하루 마셨으면 72시간은 쉬어야 된다.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연말 모임 그냥 모일 때 모이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몰아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분산시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숙취를 좀 해소하시면서 건강을 좀 챙기시면서 연말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음주와 숙취에 대해서 이만희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